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기아자동차가 광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소형 SUV 차량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사전 계약자가 5,000명을 넘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고객 앞으로 배송을 기다리는 소형 SUV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첫 선을 보이는 소형 전략 SUV 셀토스입니다. 소형차답지 않은 몸집은 젊은 감각의 디자인으로 무장했고 최첨단 안전장비가 기본으로 장착됐습니다. 이 때문인지 사전 계약자가 5,000명을 넘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신차 셀토스의 성공이 곧 회사의 발전과 지역 경제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일념으로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인 셀토스의 생산 목표량은 18,000여 대. 기아자동차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생산량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서울 부스터에 이어 광주 공장에서 올 들어 두 번째 신차가 생산되면서 관련 업계도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출고되는 모든 셀토스의 금호 타이어에 타이어가 장착되는 등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250여 개 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신차 생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차 셀토스의 5위 단독 공급은 금호타의 기술력과 신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출 증대 및 경영 정상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 예정인 소형 SUV 셀토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효자 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잠정 합의안 도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던 나주 SRF 갈등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일 열린 이사회에서 주민 수용성 조사를 통해 SRF 방식이 폐기되고 LNG 방식이 선택될 경우 손실 보전 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합의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잠정 합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오는 22일에 열릴 예정인 11차 민관 거버넌스 회의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광주 동구 계림교회 옆 도로 폐쇄를 반대하는 주민 50여 명이 어제 광주 동구 계림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1일부터 폐쇄된 계림교회 옆 도로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인데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폐쇄된 것은 동구청의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해당 부지는 교회 소유이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장마 전선으로 비가 내리겠고 오늘 오후부터는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는 현재 중국 상해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오늘 밤에는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까지 접근하겠고 내일 새벽에는 제주도 서쪽 해상, 내일 오전에는 남해안을 지나서 내일 오후 3시 여수 부근으로 육상을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고 모레 새벽 3시에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인 내일이 최대 고비가 되겠고요. 우리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겠고 특히 남해안 지역은 150mm에서 300mm, 많은 곳은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렇듯 북상하는 태풍 때문에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반으로 접어든 대회가 태풍으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수구 경기장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제대로 조여졌는지, 추락 방지 그물망은 촘촘한지 살핍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한다는 소식에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 겁니다. 광주시는 강한 바람과 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야외 종목 경기장 등을 중심으로 대비에 나섰습니다. 임시 가설 관람할 수 있는 이곳 장소가 아무래도 안전에 조금 취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풍은 오는 토요일 오후 여수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오늘부터는 광주와 전남이
영향권에 들면서 많은 비와 바람이 예상됩니다. 약 사흘 동안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셈인데 안전 문제도 문제지만 이 기간 동안 야외에서 치러지는 수영대회가 제대로 열릴지 걱정입니다. 여수에서 열리는 바다 마라톤 대회인 오픈워터와 수구 경기, 하이다이빙 등이 문제입니다. 오픈워터 수영대회가 있는 19일 여수 앞바다에는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에서 3m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모든 경기장이 초속 35m 강풍을 견딜 수 있게 돼 있어 경기하거나 관람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기를 치르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거나 비가 많이 올 경우 경기 일정을 연기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술위원장과 심판들이 함께 논의한 다음에 우리 그 팀 리더 분들, 쉽게 하면 감독, 각국에서 오신 감독들한테 전달이 돼서 전혀 문제가 없이 대회가 진행이 되리라 믿고요. 대회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북상하고 있는 불청객 태풍 때문에 대회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내로라 하는 수영 스타들이 오는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경영 경기를 앞두고 몸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세계 수영 선수권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여자 200m 개인 혼영에서 금메달을 딴 김서영 선수가 남부대 주경기장에서 물감을 익힙니다. 김 선수는 적응 훈련 첫날 무리하지 않고 차분히 물살을 가르며 컨디션을 점검했습니다. 개인 혼영 200m에서 2분 8초대의 한국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김 선수는 최근 몇 년 동안 기록 단축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도 메달 획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합에 필요한 스피드 훈련을 마지막으로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훈련이 잘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서영 선수 이외에도 세계적인 수영 스타들이 남부대 메인풀에서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일찍 선수촌에 입촌한 차이나 특급 순양 선수는 자신의 주력 종목인 400m에서 4연패를 기록하기 위해 코치진과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14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미국의 KT 레데키 선수가 무안공항을 통해 광주에 입성했습니다. What is your goal this world tournament? To have a great time and represent Team USA well. Yeah. How many gold medal will you get? Yeah. How many gold medal? We'll see. 또 지난 대회 7관왕을 차지하며 수영 황제 펠프스의 후계자로 주목받고 있는 카일렙 드레셀 선수도 적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 이렇게 수영 선수권 대회 열려서 이제 너무 좋고요. 세계적인 선수, 순양 선수라든지 뭐 다른 선수들, 세계적인 선수들을 이렇게 광주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서 너무 좋고 기대됩니다. 수영 대회에서 가장 많은 42개의 금메달이 걸린 경영 종목. 선수들은 오는 21일부터 물속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진검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놓치면 아쉬울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소식들과 경기 일정을 알려드리는 투데이 다리 영역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주목해야 할 경기 소식입니다. 오전 10시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다이빙 남자 10m 플랫폼 경기가 열립니다. 한국 다이빙의 간판 오하람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뛰는 마지막 종목인데요. 또 한 장의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2연패를 당한 남자 수구 대표팀이 오후 5시 50분 남부대 수구 경기장에서 몬테네그로와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이어서 대회 현장 소식입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종목 중 유일하게 경기를 뛰면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수영 마라톤이라고 불리는 오픈 워터인데요. 육상 마라톤과는 달리 코치들이 국기를 붙인 5m 길이의 막대로 물통을 건넬 때 선수들은 자기 물통을 찾아서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시야 확보가 어려워 찾기를 포기하는 선수들도 많고 바닷물 속에서 마시다 보니 물 먹는 기술 또한 필요한데요. 물통에 들어있는 음료의 종류도 가지각색.
이번 대회에 사상 처음으로 출전한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은 산소수와 분지쇄 아미노산 음료를 주로 마셨다고 하네요.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서 아낌없는 봉사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인데요. 그중 특별히 눈에 띄는 분, 바로 유창한 일본어 실력으로 통역 업무를 지원하는 김종식 씨입니다. 올해 만 90세로 이번 대회 최고령 자원봉사자인데요. 그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태어나 17살에 해방을 맞을 때까지 일본어를 사용해 능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 잃은 어린 시절 아픔을 딛고 이번에 나라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회 기간 경기 관람도 즐겁지만 더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주목!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남부대 주 경기장 일원에서 자율주행버스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우리의 5G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인데요. 하루에 5차례 10명씩 탑승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 행사는 광주 피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다리 영역이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광주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식당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현재 선수식당에서 접시와 포크 등 모든 식기류가 일회용품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번 대회 기간 동안 총 60만 개가 넘는 일회용품이 배출될 것이라며 이는 광주시 조례와도 맞지 않는 친환경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이라도 일회용품을 대체할 방법을 찾거나 마스터즈 대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라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붓아버지에게 살해된 12살 여중생 사건에서 경찰의 대처에 문제가 많았다는 비판이 컸었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경찰이 취할 수 있는 보호제도가 있긴 했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27일 무안군의 한 농로에서 의붓아빠에 의해 살해된 12살 여중생 사건. 여중생이 경찰에 성추행 사건을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의붓아빠 31살 김 씨의 보복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대로만 대처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범죄였다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론입니다. 여중생이 의붓아빠의 성추행을 목포경찰서에 신고한 것은 살해되기 18일 전인 4월 9일. 하지만 목포경찰서는 관할이 아니라며 6일이 지난 4월 15일 광주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광주경찰청은 그로부터 8일이 지나서야 사건을 접수했지만 그나마도 여중생이 죽고 난 뒤에야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 사실 관련해서 보다 좀 더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 측하고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중생이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취소했는데 담당 경찰관은 보호자인 친아버지 확인도 없이 취소를 받아줬고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학대 예방 경찰관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여중생의 학대 신고와 관련한 11명의 경찰관을 조사한 결과 어느 누구도 아이의 심리 상태와 안전에 관심이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들에게 경고와 주의 조치를 할 것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습니다. 한편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빠 김 씨와 친어머니 39살 유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허위 계약서 등으로 농지와 임야의 저금리 정책 대출 자금을 부당하게 타낸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연 1%대 저금리인 농지 매입 정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농어촌 공사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54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임야 매입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 임야 매매 대금을 2배에서 4배까지 부풀린 계약서를 만들어 산림조합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48살 김모 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30대 여성이 자신의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아래로 던져 숨지게 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는데요. 이 집안에 있던 남편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남궁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입니다. 어제 새벽 이 아파트 5층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자 아기가 떨어졌습니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가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30분 만에 숨졌습니다. 아기를 던진 사람은 36살 엄마 유모 씨. 경찰은 유 씨가 아파트 복도 창문으로 아기를 던진 것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물을 안 끓여서 저기를 던져버렸다고 그런 말을 또 하면서. 지적장애 3급인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싸운 뒤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남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바뀐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1시간가량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화가 치밀었다는 겁니다. 그 시각 남편 47살 김모 씨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유 씨는 1시간 가까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청각장애가 있는 김 씨는 보청기를 빼놓고 잠이 들어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이 장애인 부부는 지난해 11월 아이를 출산한 뒤 최근까지도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고려인의 역사와 삶, 애환을 보여주는 사진전 두만강의 눈물 그리고 150년이 광주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고려인의 이주 배경에서부터 다시 한국에 정착하기까지의 150년 유랑의 역사를 생생한 사진을 통해 시대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기념해 열린 고려인 사진전은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다음 달 15일부터 사흘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마스터즈 수영대회 기간에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헝가리와 스페인, 모로코 등 9개 나라에서 총 14개 팀이 참여해 클래식과 재즈, 팝과 플라멩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 활동들이 인기죠. 특히 담양에서는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수정 여행작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체험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먼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담양 금성면 영산강변에 자리한 담양 커피 농장입니다. 이곳 담양 메타세콰이어 거리에서 약 차로 5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고요. 네. 500여 평의 농장 안에 심어진 검붉은 커피 열매가 지금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이 담양 커피 농장에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면 이곳에서 커피 농장에서 사계절 체험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직접 딴 커피 열매를 볶은 후에 분쇄해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체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또 커피 화분 만들기나 또 커피잼 만들기도 함께 이렇게 도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의 커피 맛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맛에 반해서 이 원두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이곳 농장에서 생산된 커피 골드캐슬이 있는데요. 네. 최고의 인기 품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른 커피에 비해서 가격은 좀 비싸지만 여기에 또 상큼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이렇게 풍미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담양에는 우리 차, 중로차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로차를 맛볼 수 있는 곳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곳에 들면 어느 계절에 가더라도 이렇게 청량감을 준다. 바로 중로건인데요. 네. 이 대나무 이슬을 머금고 자라는 이 대나무 중로차, 담양 중로차는 맛과 향과 색상이 굉장히 신선하고 좋아서 이 부드러운 게 또 특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100% 수제로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요. 네. 이 차잎을 볶아서 만든 이 덕금차는 그 풋내가 적고 그리고 구수한 맛이 이렇게 나
나는데요.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체험을 중로권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로차 다도 체험이 주말 이렇게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네. 이것도 함께 다녀보면 정말 좋을 것 같죠? 네, 어린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차도 그렇지만 음식 만드는 것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메타 프로방스 내에 있는 임실 치즈 피자 체험 학교가 있습니다. 이 피자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인데요. 네. 재료 준비를 위해서 단체나 개인 체험은 반드시 이렇게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하고요. 사이즈별로 작은 것은 3만 원, 큰 네. 것은 이렇게 4만 원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네. 최대 200명까지 이렇게 단체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단체 체험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개인은 12시, 2시, 4시, 6시까지 이렇게 하루 총 4회 진행을 합니다. 체험 시간은 만들기에서부터 먹는 시간까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네, 최근에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그 해동 문화예술촌도 네. 뭐 문화 프로그램, 전시 프로그램을 준비해놨을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곳의 해동문화예술촌에서 열리고 있는 도시리듬과 예술적 행동이라는 국제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또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상상 나래도 진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작가와 함께 아트 토크 콘서트도 진행 중에 있고요.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감상 프로그램도 이렇게 색다른 체험으로 관람객들의 오감을 또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인형극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함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이렇게 확 트인 자연과 함께 메타세콰이어 길을 걸으면서 따스한 차 한 잔에 여유 갖는 거 참 좋을 것 같죠? 네, 정수정 여행작가와 다양의 오감 만족 체험 프로그램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구 변화구를 때립니다. 중견수 애매한 위치. 왼쪽에 안타. 두 명의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유석 선수 밀었습니다. 1루수가 빠져나갑니다. 우측에 안타. 주자 2루 1루. 밀어냈고 왼쪽에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페어볼. 3루에 있던 김주찬을 불러들였고 2루에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는 최영욱. 오구 끌어당긴 타고 3루가 뽑아냅니다. 유재신 3루를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경기는 원점. 투투에서 오구 굴려보낸 타구가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3루자 홈인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깊숙합니다. 우익수 따라갑니다. 몸을 날리면서 잡아냅니다. 터커의 좋은 수비. 3루에 있던 이대호 홈인. 윤석의 희생 플라이. 3구가 볼이 빠져요. 볼이 빠집니다. 모든 주자들이 한 베이스씩을 얻어내면서 기아 타이거스 4대3으로 한 점 추격해 들어옵니다. 끌어당긴 타구 이 타구 우측 안타. 2루자 3루 들어 홈으로 1루자 3루까지 달려 들어갑니다. 한 점 더 추가하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 윌슨의 타구 센터 쪽 중견수 뒤로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3루자 태업 홈으로 민병헌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한 점 더 추가하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 4구 끌어당긴 타구 페어볼 선언됐고 1루 맞고 2루에서 태그 아웃되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끝납니다. 광주천 상류에 여름철 동안 물놀이장이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동구 용산동에 조성된 광주천 물놀이장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암댐에서 끌어오는 원수 방류구를 활용해 운영되는 광주천 물놀이장은 2013년부터 해마다 운영돼 도심 피서지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호터미널이 10년 연속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금호터미널은 올해 서비스 품질 지수 고속버스 터미널 부문에서 고객이 가장 만족하는 기업 1위로 선정돼 지난 2010년 이후 10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발표하는 서비스 품질 지수에서 금호터미널은 인사와 복장, 친절성 등 전체 11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가 영구 임대주택에 공동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예산 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영구 임대주택 14개 단지 15,000여 세대에게 공동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전기요금은 공용부분 계단과 승강기 운행 등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으로 임대주택 관리 주체로부터 매달 보조금 신청을 받아 확인 후에 지원합니다.